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호두가 오히려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72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챙겨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저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특히 우리의 식탁에 흔히 오르는 호두가 종종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곤 합니다. 두뇌 건강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열심히 챙겨 드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몸속의 가장 중요한 필터인 신장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조차 못하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박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산책을 즐기셨고 특히 몸에 좋다는 견과류, 그중에서도 귀하디귀한 보물처럼 호두를 아끼며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눈가가 퉁퉁 붓고 저녁이 되어도 양말 자국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력은 바닥나고 입맛은 뚝 떨어지는데 급기야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건붉게 변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도 놀라고 겁이 나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까지 곤두박질쳐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았고 몸에 좋다는 호두도 매일같이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말이지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져 제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될 때까지도 우리 몸의 주인이 힘들어할까 봐 아프다는 신호 한 번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세월의 흔적을 피해갈 수 없듯 신장 속에 있는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 역시 점점 낡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40세 이후부터는 우리 신장의 여과 능력이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즉, 70세가 넘는다는 것은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신장 기능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소리 없이 사라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낡고 삭아버린 방충망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약해진 방충망에 억지로 무거운 짐을 마구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찢어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죠. 박 어르신 역시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호두를 최악의 방법으로 드시면서 스스로 노후화된 신장 필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절대 박 어르신과 같은 가슴 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장이 망가져 투석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제야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호두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신장도 단 하루 만에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까지 다시 힘차게 뛰게 할 황금의 조합 3가지를 명쾌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잠시 보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명만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어르신의 신장을 파괴했던 숨겨진 범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핵심 내용만 짚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박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즉시 실천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탕이나 당분으로 코팅된 모든 가공 호두 간식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 그리고 겉면에 꿀이나 설탕을 발라 달콤하게 볶아낸 호두 강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이런 간식들이 위험할까요? 핵심은 바로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가 우리의 혈액을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혈액 속의 과도한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아주 고약하고 치명적인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의 구멍들을 하나하나 막아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촘촘하고 고운 체에 끈적끈적한 조청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리겠죠? 우리의 신장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니 몸속에 독소가 쌓여만 가고 결국 신부전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호두의 귀한 좋은 지방을 섭취하겠다며 설탕을 함께 먹는 행위는 깨끗한 생수를 마시겠다고 구정물을 섞어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멸치와 함께 볶은 호두 반찬을 지금 당장 치워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밑반찬 중 하나지만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신장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멸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액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혈액의 농도를 맞추려 합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강한 압력이 수십 년간 쉼없이 일해온 우리의 노후화된 신장 미세혈관들을 물리적으로 터뜨려 버립니다. 마치 낡고 오래된 수도관의 수압을 최대로 높이면 관이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지요. 젊고 싱싱한 혈관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연약해진 사구체는 이 강력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손상되고 마는 겁니다. 게다가 호두 속의 피트산 성분이 멸치의 중요한 칼슘 흡수까지 방해하니 뼈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신장만 무참히 망가뜨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신장에게는 영양가 없는 고된 노동만 시키는 셈이지요. 세 번째는 가장 소름 끼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산패된 호두는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기름이 산화되어 부패하는 산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진급 발암 물질로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이 무서운 독소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절대 죽지 않고 펄펄 끓는 불에 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려 268도 이상의 엄청난 고온에서만 파괴되는데 이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산패된 호두를 아깝다고 그저 한 알만이라도 잘못 섭취했다가는 우리 신장 세포 수만 개가 단 하룻밤 만에 한꺼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은 일부를 잘라내도 다시 재생되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이 드는 투석 치료를 받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박 어르신께서도 제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며 깊은 후회에 빠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등산을 가실 때면 건강 간식이라며 호두 과자를 매일 한 봉지씩 사드셨고 집에서는 짭조름한 멸치 호두볶음을 마치 보약처럼 매 끼니마다 드셨던 겁니다. 게다가 냉장고 구석에 1년 넘게 방치되어 쩐내가 진동하는 낡은 호두를 아깝다는 이유로 한 줌씩 꾸준히 드셨으니 박 어르신의 신장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르신은 선생님, 제가 제 손으로 제 신장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네요. 하시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70대 이상 친구분들이나 멀리 계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 클릭이
누군가의 신장 투석을 막는 귀중한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잠시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이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를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신다면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팔팔하게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께 직접 권하고 눈으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던 황금의 신장 회복 식사법 3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로 드시는 따뜻한 죽에 호두 3알을 잘게 부수어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현미죽, 보리죽 또는 단호박죽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신장을 파괴하는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라는 파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속에 아주 가늘고 연약한 미세 혈관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고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죽에 호두를 함께 넣으면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마치 가파른 언덕을 완만한 경사로 바꾸어주는 것과 같죠?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 폭탄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니 훨씬 편안하게 쉬면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장에 소중한 휴식을 선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 한 조각과 호두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완벽한 짝꿍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힘껏 밀어내어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칼륨과 나트륨을 시소 관계라고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몸속에 칼륨이라는 좋은 친구가 들어오면 나트륨이라는 나쁜 친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과의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 성분은 호두의 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 천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혈관 속 불필요한 찌꺼기가 더욱 깨끗하게 청소되고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길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 조절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과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서는 사과 반쪽과 호두 3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호두가루를 듬뿍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양배추나 깻잎 또는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서 그 위에 곱게 으깬 호두를 넉넉히 올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든 노고를 무려 50%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독소를 끊임없이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신장은 그 과도한 소금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강제 야근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짠 소금 드레싱 대신 고소하고 풍미 가득한 호두가루를 뿌려 드시면 짠맛 없이도 음식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저염 식단이 완성됩니다. 특히 양배추는 신장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성분이 가득한데 여기에 호두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신장 세포의 노화를 막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두를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에는 독살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체는 신장 통로에 상처를 내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꾸준히 충분히 마셔주면 이 옥살산 성분이 농축되지 않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두의 귀한 영양소는 온전히 흡수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깨끗하게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제 처방을 믿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단호박죽에 호두를 부수어 넣고 드셨고 간식으로는 신선한 사과와 호두를 잊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예전처럼 짜고 자극적인 멸치볶음 대신 양배추 샐러드에 호두가루를 듬뿍 뿌려 드시면서 물도 꼬박꼬박 챙겨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만난 박 어르신의 얼굴은 저조차 깜짝 놀랄 만큼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눈가와 다리에 가득했던 붓기가 말끔히 사라졌고 탁하고 건붉었던 소변 색깔도 다시 맑고 건강한 황금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늘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거뜬하게 즐길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환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진심으로 나누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실천 단계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보약이라도 올바른 복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듯 아무리 유익한 지식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신장 보호를 위한 하루 일과표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적어두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장 건강 시계는 아침 7시 기상과 동시에 힘차게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물 한 컵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신장 필터에 시원한 마중물을 부어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로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단호박죽이나 현미죽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신선한 호두 3알을 손으로 톡톡 부수어 넣어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호두의 풍미가 죽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아침 혈당이 위험하게 요동치는 것을 아주 든든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되면 입이 심심해지고 간식이 생각나실 시간이죠. 이때가 바로 사과와 호두의 황금 타임입니다. 사과 반쪽을 껍질째 썰고 호두 2알을 곁들여 드십시오. 사과 껍질의 풍부한 성분들이 호두의 영양소와 만나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도 물 한 컵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호두를 먹을 때 마시는 물은 신장에 유리 조각 같은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 반에는 평소처럼 맛있게 식사하시되 단 한 가지만 추가해주세요. 바로 호두가루를 듬뿍 뿌린 채소 샐러드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서 나트륨 섭취를 현명하게 줄이시고 대신 양배추나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에 호두가루를 넉넉히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 내내 몸이 붓지 않고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오후 3시에는 다시 물 한 컵을 마셔 지쳐가는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두는 이미 아침과 간식으로 충분히 드셨으니 저녁에는 신장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께서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겼는데 이것도 단백뇨인가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신부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신 후에 5분 정도 차분히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사라지는 묽은 거품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수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고 조밀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에 구멍이 뚫려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엔 절대 지체하지 말고 저와 같은 신장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두가 몸에 좋다니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신장이 약한 사람은 대체 몇 알이나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지혜로운 옛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하지만 이미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 3알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호두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백질과인 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러한 성분들을 몸 밖으로 효율적으로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딱 3알만 정성껏 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현명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된 호두를 물에 씻거나 뜨거운 불에 볶으면 괜찮은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산패된 호두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쩐내가 나는 호두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로 씻거나 끓는 불에 볶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세포 수준까지 침투한 독소라서 아무리 강한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 보관의 정석은 단 하나입니다. 사오자마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냉장실조차도 3개월만 지나면 기름이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냉동 보관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이 새로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짭조름한 멸치볶음에 밥을 비벼 드시던 분이 죽에 호두를 넣고 샐러드에 호두가루를 뿌려 드시려니 얼마나 낯설고 불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으니 거울 보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소변이 맑아지니 마음까지 개운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는 박 어르신처럼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용기를 내어 숫자 1분이라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글 한마디가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서 같은 결심을 한다는 분들을 보시면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하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서로 나눠주십시오. 혼자 하면 외롭고 지치기 쉬운 길이지만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핵심 요약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설탕 코팅 간식, 짭조름한 멸치 호두볶음, 그리고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산패된 호두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단 하루 만에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둘째, 망가져가는 신장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아침에는 죽에 호두 3알을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는 사과 반쪽과 호두 2알을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채소 샐러드에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고소한 호두가루를 듬뿍 뿌려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3알에서 7알 정도만 드시는 적정량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호두는 무조건 냉동 보관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제 조언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 한 달 뒤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어르신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어둡고 불안감 가득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밝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되던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었고 신장의 여과 능력 또한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번 손상된 신장이 젊은 시절처럼 완벽하게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낼 힘을 얻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게 지제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니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생명의 보루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정말이지 어렵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아껴주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오랜 시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건강은 결코 대단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호두 하나를 무엇과 함께 먹을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씨앗이 됩니다. 병원에서 투석기에 몸을 맡긴 채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느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올바른 정성과 사랑을 들여주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신장에 해로울 수 있는 호두 요리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드실 단호박이나 사과를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결국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다시 기운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들을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화면 너머에서 늘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신 여러분의 그 정성 자체가 이미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국민주치의 건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